안녕하세요. 낭만이 피네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편입의 장단점 영상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영상인데요. 저번에 댓글로 편입 공부법이랑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우선은 편입 공부법에 대한 내용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저만의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. 구독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저는 일반이고 문과입니다. 그리고 제가 편입을 준비한 기간은 제가 편입을 재수까지 해서 그 현역 때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던 7월부터 한번 현역을 하고 광탈을 한 다음에 재수를 해서 그렇게 쭉 휴학하고 1년. 그래서 약 1년 6개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기별 공부법은 제가 그 1년 안에 다 하지 못했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이어서 시기별 공부법보다는 저만이 습득했던 영역별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기본기 탄탄하게 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겠죠. 근데 저는 그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그 영어의 본질을 다 이해하고 다 매끄럽게 해석을 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기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전에 맞게 분석하고 공부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실전용 스킬 같은 걸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. 여러분, 중요한 건요, 편입은 시험입니다. 편입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, 진짜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, 물론 영어를 잘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,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. 지금 시기까지는 그냥 기본기에 집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제 기출을 풀 때부터는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. 이건 또 뒤에서 얘기해 볼게요. 자, 먼저 어휘! 여러분, 편입 단어 엄청 어렵죠? 지금 만약에 편입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보신다면은 공감하실 거예요. 수능 단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처음 이제 편입에 발 담그신 분들은 어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딜 가나 하는 얘기일 거예요. 어휘 너무 중요합니다. 어휘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초반에 어휘를 최대한 많이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, 초반에 어휘가 잘 안 외워진다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리고 한번 이제 외웠는데 다음에 복습할 때 또 기억이 안 나. 그래서 진짜 나는 머리가 안 되나? 자신의 그 능력 부족, 그 암기 능력 부족에 대해서 한탄을 할 수도 있고, 근데 여러분 다 그래요. 저도 편입 학원 다닐 때 맨날 단어 시험을 봤거든요. 저는 처음에는 MVP 단어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. 초반에는 데이 1, 2 이렇게 해서 맨날 외우고 단어 시험을 봤는데 단어 시험은 거의 맨날 다 맞았거든요. 근데 다시 복습을 하잖아요. 절반 이상이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. 진짜 다들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단어는 최대한 많이 맨날 외우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우리 지금 외우는 단어장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볼 거예요.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만 다 외우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좀 길게 보세요. 그런 마인드로 단어는 진짜 맨날 꾸준히 암기하시고요. 단어 때문에 문제 틀렸다고 해서 또 나 편입할 수 있을까? 이래가지고 할 수 있을까?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일단 단어부터 제대로 외우세요. 그리고 단어를 보다 보면 진짜 이런 게 나오나? 싶은 단어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언제 한번 나와요. 그리고 그때 외운 단어가 맥락을 파악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마인드로 단어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초반에는 단어를 자투리 시간 엄청 활용했어요. 밥 먹을 때도 항상 단어 보고, 저는 현역 때는 신촌 종합을 다녔었고 재수할 때는 강남 단과를 다녔었는데 제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왕복하는데 거의 3, 4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 3, 4시간을 오로지 단어 외우는 데 투자를 했어요. 이동할 때나 밥 먹을 때 틈틈이 단어 보시고요. 그리고 단어책이 두껍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요. 모든 페이지를. 그래서 핸드폰 켜서 딴 거 하지 마시고 계속 단어 보세요. 단어를 한 번에 그거를 다 외워야지가 아니라 하루에 적어도 7번 반복해야지라는 마인드로 처음에 다 못 외워도 좀 가볍게 지나간 다음에
반복해서 더 많이 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가 신촌 종합 다녔을 때는 안토니오 교수님이 계셨거든요. 그래서 파이널 보카니오라는 거를 받았었어요.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안 버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 이렇게 단어를 계속 보다가 다음에 봤는데 또 안 외워진 거는 볼펜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안 외워진 거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다시 체크를 해놔서 시험 보러 가는 그 순간까지 반복해서 봤고 이제 빨간색 위주로 빨리빨리 외웠어요. 그러면 이제 반복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. 그리고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 하면은 저한테 좋았던 방법은 내가 그 단어를 발음할 수 있느냐였어요. 그래서 딱 봤을 때 제가 이게 발음을 못하겠다 싶으면은 사전 검색해서 꼭 그 영어 발음을 들어봤어요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한국어로 써놨죠? concatenate 이렇게 읽으면서 외우면은 저는 좀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. 또 단어 외울 때 저만의 팁! 단어에 감정을 넣어라. 편입 영어 시험에서는 지문이나 단어의 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그 단어가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지가 몸에 체득이 되면은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좀 더 잘 외워집니다. 부정적인 단어를 외울 때는 막 얼굴 찌푸리면서 물론이니까 혼자 있을 때만 그 단어를 보자마자 내 기분이 안 좋아지게 긍정적인 단어를 보면은 막 웃으면서 외우고 막 기분 좋게 막 외우고 그러면 나중에 뭐 독해 지문을 읽을 때나 톤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면은 제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해서 그 글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걸 빨리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. 나중에 동의어나 반의어 같은 거 외울 때도 도움이 되고요. 그래서 단어의 톤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감정을 집어넣어서 암기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자, 다음은 문법입니다. 문법도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. 왜냐면 일단 저는 문법을 진짜 잘 못했었고요. 현역 때는 문법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. 그래서 재수할 때는 문법 이론을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나 이제 다 안다. 문제 잘 풀 수 있다.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. 나는 분명 다 공부했는데 문제를 다 틀리는 거예요. 그래서 현타가 진짜 문법 어떻게 해야 되지?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면서 깨달았습니다.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는 문법이 제일 자신 있었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실전 감각을 길러라 였습니다. 문법 하면은 이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론? 무조건 밑받침이 되어야겠죠? 근데 문제를 안 풀어보면은 안 돼요.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다가 너무 많이 틀리고 있어.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문법 문제 보면은 책에 나오지 않은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. 그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문법 이론들을 더 탄탄히 하고 그런 처음 보는 문법들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걸러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문법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어떻게 도출해내는가 이거를 체득시키는 게 중요해요. 보다 보면은 문법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. 문법 문제에 나온 어려운 것들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히 거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소거를 하다 보면은 하나가 남잖아요.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.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어. 근데 나머지 4개를 걸렀으니까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. 뭔진 모르지만 이게 답이야.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문법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. 계속 부딪히세요. 틀릴까봐 안 풀고 이론 더 파고 그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부딪히면서 체득을 하셔야 성공하는 길입니다. 저는 문법 풀 때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. 이거 보면서 내가 모르는 불가산 명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? 내가 모르는 문법이지 않을까? 하면서 그 정답만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소거를 해서 남은 거를 얻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문법 노트를 따로 만들었어요. 문법 이론마다 출제 포인트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정리해서 거의 맨날 봤고요. 그래서 그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뭘 물어본 거구나. 이게 탁탁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출제 포인트 겁나 중요했나 봐요. 타동사, 자동사 겁나 중요하고요.
이렇게 정리를 해서 맨날 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를 풀면서 제가 틀렸던 것들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. 그러면서 내가 뭐에 약한지를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. 그러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단 기출에 나오는 문법들이랑 기본 이론 이런 것들 정말 탄탄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전 감각 꼭 기르기. 세 번째는 논리입니다. 논리 문제를 풀다 보면 머리가 아픈 일이 참 많아요.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건 안 되지? 왜 이게 정답인 거지? 이건 왜 정답이 안 될까?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되게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정답이 아니지?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답이 정답인 이유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시간 낭비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. 정답이 왜 아니지?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뭔가 내 사고가 조금 빠지는 느낌? 정답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딱 그 정답인 이유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면은 그냥 내 사고가 정답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답에 나를 맞춰라. 우리는 어차피 정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설득시킬 이유가 없어요. 우리가 만약에 그 정답이 아닌 거를 고르면은 틀린 거고 이게 왜 정답이 아니지에 집중하면은 진짜 끝이 없거든요. 아무리 막 조교님이나 교수님의 해설을 들어도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너무 깊이 빠지진 마세요. 정답에 나를 맞춰라. 네 번째는 독해입니다. 저는 독해 정말 어려웠는데요. 제가 글을 읽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맥락 파악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다가 이제 읽을수록 점점 이제 감을 못 잡고 내용 파악도 못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독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. 또 편입 독해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재수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. 그건 바로 독해는 주제로 풀린다 였는데요.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수능 특강 한 권 다 풀면서 계속 주제 찾는 연습을 초반에 엄청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 키워드를 찾고 이 키워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톤이라도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. 이 키워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거를 먼저 메모를 해놓고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초반에는 선택지 분석하는 연습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. 그 선택지를 보면서 이 주제랑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만약에 본문이 이 키워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풀어나가고 있는데 선택지에서 하나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. 그러면은 그게 옳지 않은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들을 많이 분석을 했어요. 그랬더니 주제만 잡고서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전 처음에는 그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보면서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정답률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근데 이제 독해는 주제로 풀린다라는 거를 알게 된 뒤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편입을 일찍 시작을 했고 근데 베이스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초반에는 구문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해보시는 연습을 추천드리고요. 어느 정도 구문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독해 문제를 풀 때도 좀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구문 기본기 잡으시고 근데 이제 독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세세한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글의 큰 틀을 보는 게 중요해요. 큰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뭐 이거 하나 해서 안 된다고 거기서 너무 시간 잡아먹지도 말고 독해도 똑같이 그 지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완벽한 해석보다는 계속 풀면서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단서들 이런 거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. 근데 이런 거 단서 찾는 게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저는 독해 긴 거를 다 읽을 때가 몇 번 없었어요.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읽었다 하면은
거기서 제가 파악한 거를 바탕으로 먼저 선택지에 다 대입을 해봤고요.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선택지를 다 봤고 거기서 안 풀리면 이제 발췌를 하는 거예요. 이 선택지를 풀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다 읽지 않아도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저는 진짜 초반에 너무 안 됐거든요. 근데 한두 번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낙담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합니다.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. 시험 들어가는 그 날까지만 습득해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틀려도 계속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독해 지문을 풀 때 해설지를 안 봤어요. 왜냐면 해설지를 안 봐도 그냥 수업 들으면서 딱 단서 잡아주면은 답이 보이는데 그 단서를 잡고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또 그 지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편입 독해 지문은 그냥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한국어 읽는데 오히려 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한국어 단어도 너무 어렵고. 그래서 저는 해설지를 보기보다는 제가 풀었던 거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아, 어디에 단서가 있었지? 아, 이거는 이렇게 풀었지.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. 그리고 또 독해 지문이 엄청 길거나 내용이 엄청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거 오히려 겁을 먹지 않아도 돼요. 왜냐면 지문이 길거나 어려울수록 주제로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럴수록 주제를 확실히 잡고 선택지를 보는 거 잊지 마세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바로 기출 분석입니다. 지금이 5월이니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텐데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기출이거든요. 결국 우리는 그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. 그럼 그 학교의 기출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, 그게 몸에 배어 있는지,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사실 제가 현역 때는 조금 반성을 하는 게 제 실력이 차지 않았으니까 아직 베이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서 아, 이 상태로 기출을 푸는 게 맞나?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차피 풀어봤자 못 풀 것 같고 엄청 많이 틀릴 것 같은 거예요. 그거를 보면은 또 기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기출을 많이 못 풀었어요. 보러 가는 학교 기출을 한 개도 못 푼 적도 있고요. 근데 그러면 안 됐었습니다. 그게 좀 회피였던 것 같아요. 나의 본 실력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. 그 씁쓸한 현실을 광탈을 할 것만 같은 그 현실을 그 점수로 수치화된 거를 보면 제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뭐 덕분에 그때 간신히 갈 수 있었던 학교들보다 오히려 제가 재수를 해서 진짜 원했던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후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때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갔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현역 때 광탈을 한 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재수를 하면서는 기출을 7월부터 풀었었고요. 저는 강남 단과 상위권 반이었었는데 교수님께서 서성한 중외 이렇게는 7, 8년도 기출을 풀게 했어요. 그래서 그 학교에 흠뻑 빠지도록 분석을 했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 하나. 기출을 푸는 시기가 되셨을 때 기출을 풀 때마다 분석을 하세요. 그래서 전 또 저만의 기출 분석 노트를 만들었거든요. 이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저는 그 해당 학교를 보러 갈 때 제가 분석한 노트를 보면서 그 학교 기출에 대한 감각을 막 다시 넣는 거예요. 그 실전 감각이 엄청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었어요. 여유를 가지고 문제 보면서 전략을 생각하고 시야 넓게 읽기, 빈칸 근쳐서 안 읽혀지면 더 읽어보기, 항상 핵심어에 집중하기. 이거를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라는 뜻이었나 봐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평생 못 버릴 것 같아요. 너무 제 눈물과 땀이 담겨져 있는 노트여서. 성균관대 이런 거 보면 보이시나요? 2013학년도 거부터 풀었습니다. 이러면서 그 해당 연도에 논리, 문법, 독해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새겨야 되는지 약간 이 학교는 이런 스타일의 논리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분석하면서 풀었습니다. 2002학년도도 있어요. 아무래도 저는 재수를 했다 보니까 엄청
기출을 팔 수 있긴 했어요.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제 찾고 끝까지 꼼꼼하게 뭘 보라는 건지는 까먹었다. 그리고 빈칸이랑 밑줄은 근처에서 집중하자 이렇게 써놨네요. 그리고 이대가 좋아하는 거는 뭐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가는 거, 싱크로 범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. 뭐 이런 거 써놨고 이렇게 인증, 시험 본 거 인증. 이 밑에 아직 10개 남았다. 아, 시험 볼 때 진짜 힘들었는데. 뭐 이대는 근데 뭐 떨어졌고요. 중앙대는 양괄식. 그러니까 쭉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읽고 가운데 비고 밑에 읽으면 주제가 있다. 문법은 나올 것만 나오고 수동태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. 중앙대는. 그리고 서강대를 한번 볼까요? 서강대. 이런 거 보이죠? 내용 2의 X, 문제가 주는 힌트. 더블 블링크는 확실한 하나. 이분법. 이렇게 나중에 기출을 풀 때 꼭 분석하는 거.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드리자면은 제가 서강대 21학년도 시험에 합격을 한 건데 서강대 19학년도까지는 기출 어느 정도 풀다가 제가 20학년도 거 완전 꼬꾸라졌거든요. 반타작도 못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슬럼프가 왔었다고 말을 했더라고요. 나는 일지망이 서강대인데 서강대 전년도 기출이 반타작도 안 나와서 내가 서강대를 갈 수 있을까. 그때 엄청 약간 우울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그럴수록 더 기출 분석에 몰입을 했어요. 아주 내가 이거 씹어 먹겠다. 그래서 그거를 다 파악을 한 거죠. 단어 문제가 나오면은 어려운 거는 막 거르고 논리는 뭐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해당 학교의 기출을 풀면서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풀 건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제 머릿속에는 이미 시험 매뉴얼이 다 있었거든요. 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몇 번까지는 몇 분 안에 풀고 그래서 뭐 남은 10분 안에 다시 한번 모르는 거 보고 이런 매뉴얼이 있었어요. 근데 사실 서강대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봤었거든요. 그 전에 시험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서강대를 그냥 최선만 다하고 오자 후회만 하지 말자. 근데 오히려 그래서 긴장이 안 됐어요.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제가 봤었을 때 서강대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거든요. 독해 문제가 더 빨리 나왔어요. 그래서 독해 문제가 길어져서 시험 끝나고 나오니까 애들이 나 문제 다 못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는 마음을 좀 내려놓기도 했고 전 이미 전략이 다 있었으니까 당황을 안 했어요. 그냥 그거 보면서 먼저 문제를 딱 보면서 독해가 좀 더 많아졌네? 그러면 앞부분에서 최대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겠다. 그리고 독해 문제를 풀 때 독해가 많으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야겠다. 이런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들어가서 저는 일단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서강대 기출 분석을 철저히 했는데 근데 그게 실전에서 엄청 빛을 발해가지고 그냥 다른 학교는 왜 빛을 안 발했나 모르겠는데 나 서강대에서 빛을 발했어요. 그래서 이게 왜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출을 분석했을 때 이렇게 푼 방식으로 하니까 그냥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겠네? 이런 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운도 좋았고 기출 분석을 철저히 한 게 너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 기출을 풀었을 때는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했던 서강대에 붙었던 거죠. 기출을 풀 시점쯤에 이 영상 진짜 다시 한번 보세요. 기출 분석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그렇지만 기출을 풀기 전까지는 기본기 좀 탄탄히 하기.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거 조금 언급을 하자면 순공 시간을 여쭤보셨거든요. 제가 오랜만에 열품타를 봤는데 그 닉네임도 서강대 심리학과예요.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최소 6시간부터 12시간 그 안에 계속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. 제일 많이 보였던 거는 뭐 8시간, 9시간, 10시간 이렇게 제일 많이 보였었고 어떤 날은 14시간을 했더라고요.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.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 페이스를 찾아라라는 거예요. 제가 편입을 준비할 때 자극을 받으려고 공부 시간 인증하는 채팅방에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거기 맨날 막 14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자극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교를 하면서 좀 주눅이 들었었어요. 저 사람들이 내 경쟁자인데 저 사람들은 14시간 하는데 나는 10시간? 그래가지고
내가 될까? 내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? 그랬는데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. 순공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으면 안 되겠지만 뭐 어느 정도 몇 시간까지 해야 된다.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시면 돼요. 저 사람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했네? 이런 걸로 진짜 비교하지 마시고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겠지만 공부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리고 공부 시간이 조금 적다고 해서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그냥 자기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시간보다는 내가 얼마나 몰입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에는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진짜 편입할 때 중요한 거는 비교 절대 하지 않기. 자극을 받는 건 좋은데 비교를 할수록 점점 더 합격에서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. 또 멘탈이 엄청 중요한 거니까요. 편입을 할 때. 그래서 멘탈 관리에 대한 영상은 또 다음에 준비해 볼게요. 아,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됐어요. 오늘 촬영 5월 10일 기준으로 100명이 됐습니다. 제 유튜브 초창기 때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